이제 안 한다니까 희망이 좀 생기는 거 같지? 자, 일단은 계산이 많아서 좀 힘들어요. 사실은 뭐 계산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계산도 계산이고 어떤 방식을 알아야지 좀 잘 할 수 있어. 좀 어려웠지 일단은. 몰롱도는 어려웠니 안 어려웠니? 몰롱도 어려웠어? 계산이 어렵지? 자, 뭐 계속 어려운 건 아니고 이 단원 여기 해보자. 이 단원은 원자에 대해서 배워요. 원자에 대해서. 자, 원전 한번 선생님 그려볼게요. 3번 한번 그려볼게요. 얘들아. 3번 가운데 얼마 써야 되지? 얼마 써야 되지? 이런 건 알지? 플러스 3이라고 쓰고 전자는 몇 개 배치해야 되니? 3개. 자, 배운 적 있어. 자, 일단 선생님 원자의 구조 먼저 한번 확인해보고 여기까지 우선 알겠는데 사실 이 원자 핵을 더 확대해보면 뭐가 3개 있을까? 플러스를 띄는 입자가 3개 있다는 얘기야. 3번은. 그리고 뭐 아무것도 안 띄는데 이거하고 거의 같은 크기가 하나 3개 있거든. 요거 이름 뭘까 얘들아? 자, 요거는 원자야. 원자는 정기적 중성이지. 왜? 전자하고 원자에게 전하량이 같기 때문에 중성이다라고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원자핵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가 2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양성자. 이건 뭐라고 부를까? 중성자. 자, 그래서 우리 앞에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이거 3번 누구지 아니? 3번 누구지? 리튬 이렇게 쓰고 밑에다가 얼마 써야 돼? 얼마 써야지 얘들아? 3. 위에는 얼마 써야지? 6. 요거는 양성자 쓰고 요거는 뭐야? 좀 합쳤어요 이렇게. 자, 근데요 저거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지만 뭐 처음부터 알고 있진 않았겠지. 자, 그래서 원자의 저 입자들이 하나씩 발견되는 과정에 대해서 배워요. 여기서는. 자, 원자 모형을 한번 그려볼게요. 원자 모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원자 모형 총 5가지 있어요. 자, 첫 번째 모형 봐봐. 첫 번째 모형 이렇게 생겼어. 자, 두 번째 모형. 다음 세 번째 모형. 자, 첫 번째 모형부터 선생님이 한번 이름 붙여볼게. 이렇게 생긴 거 뭐처럼 생겼니 얘들아? 그냥 동그랗게 생겼지? 별거 없네? 요거 공 모형이야. 누군지 알아요? 돌턴의 공 모형이야. 첫 번째 모형. 자, 두 번째 모형. 좀 달라졌어요. 여기서 뭐가 달라졌지 얘들아?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생겼어. 무언가를 발견하고 이 모형이 나오는데 이건 톰슨의 모형인데 톰슨의 푸딩 모형이라고 해요. 푸딩 먹어봤니? 나는 뭐 푸딩 먹어본 적 없는 것 같은데 저 모양이 푸딩에 건포도 박힌 모양이래. 맞니? 이거 어쨌든 그러네. 요거 그 다음에 세 번째 모형은 요거는 태양계 모형 또는 행성 모형이라고 해요. 가운데가 태양이고 여긴 뭐야? 행성들이 돌고 있는 모형이거든. 아니야? 아닌 것 같아? 이 러더퍼드의 모형이에요. 다음, 여기서 뭐 달라진 게 뭐니 얘들아? 가장 크게 달라진 걸 봐야지. 뭐가 달라졌지? 껍데기 생겼지. 그래서 요거는 보어의 원자 모형인데 궤도 모형 또는 껍질 모형, 전자 껍질 모형 이렇게 표현해. 궤도 보어의 모형이고.
자, 우리 화학에서 이거 마지막 최종 모형. 현대 원자 모형이라고 이렇게 이름 지어요. 현대 원자 모형. 누가 제시했냐 그런 거 없어. 지금 최종 모형은 저거거든. 그래서 어쨌든 오늘 배우는 건 요 5가지 모형의 변천사 중에 앞에 한 3개까지 배워요. 첫 번째 모형 보자 얘들아. 돌턴의 공모형 특징.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많이 달라? 뭐가 다른데? 원자력도 없어. 또 뭐도 없니 얘들아? 전자도 없어. 돌턴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입자로 돼 있는 거한테 그 원자라고 이름 지었거든? 요렇게 하다가 자, 한동안 요거 이제 가다가 요렇게 넘어갔는데 이때 톰슨이 이 모형을 제시할 때 뭐 갑자기 제시한 건 아니야. 실험했어요. 무슨 실험을 했냐? 음극선 실험이라는 걸 했어. 좋지? 내가 겁나 세게 쳤거든. 좀 올릴게요. 자, 음극선 실험이라는 걸 통해서 뭔가를 발견하는데 그 과정을 한번 짚어보자. 자, 66쪽 같이 볼까요, 학생들? 봐봐. 첫 번째. 뭐의 발견이라고 되어 있나요? 뭐의 발견이라고 되어 있니, 얘들아? 전자의 발견, 전자 동그라미 치자. 음극선 반대말 한번 만들어봐 얘들아. 음극선의 반대말 양극선. 음극이 무슨 뜻인데? 마이너스극. 양극은 플러스극. 너희 한번 얘기해볼게. 전자는 어디에서 어디로 움직이는 게 맞지? 전자는 마이너스극에서 밀어서 플러스로 끌어당겨지는 거야. 수소 원자 한번 그려보자. 수소 몇 번? 1번이고 수소 얘기했어요. 학생들 봐봐요. 수소는 1, 1 이렇게 써요. 무슨 얘기야? 양성자가 몇 개? 한 개. 중성자는 없지? 그래서 수소를 그리면 양성자 하나에다가 이렇게 전자 하나로 그릴 수 있어. 요걸 방전시켜요. 방전이라는 건 분리시킨다는 얘기야. 방전관에 넣으면 마이너스극, 플러스극, 얘네들이 분리돼갖고 얘 어디로 갈 것 같아? 얘기 좀 해봐. 어디로 갈 거 아니? 이쪽으로 가. 얘는 어디로? 이쪽으로 가. 얘가 누군데? 전자. 얘는 양성자거든? 결국 양성자는 마이너스극으로 음성자라 그러네. 전자는 플러스극으로 가는데 이 전자 있잖아요. 전자가 이렇게 이동할 때 이거는 지금 하나의 그린 거고 이 수소가 여러 개면 전자의 움직임이 쭉 하나의 선처럼 이어지거든? 그걸 뭐라고 얘기해? 음극선이라고 해요. 저 수소를 반전시킬 때 음극선의 방향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 입자의 흐름이 생기는 걸 확인했어. 뭔지 몰랐어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 입자에 대한 성질을 알기 위해서 실험을 하는데 그거 한번 자 일단 밑줄 음극선은 밑줄 시작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 쪽으로 밑줄 시작 얘들아. 음극선의 이동 방향 어디서 어디로?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양극선은 어디서 어디로 갈 것 같아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결국 먼저 제목이 나왔지만 톰슨이 어떤 입자를 발견하는 거 아니 얘들아? 어떤 입자? 전자 발견이야. 제일 먼저 음극선의 성질 별표 치자. 자, 음극선 실험의 이제 특징 거기서 발견한 거 여기 선생님 하나씩 써볼게요. 첫 번째 그 음극선이라는 거 뭔지 몰라 아직? 지나는 길에다가 여러 가지를 해봐. 첫 번째 물체를 놨어요. 그랬더니 물체를 놓았더니 그림자가 생기더라. 이 음극선 그림자 왜 생기는지 아니 얘들아? 빛이 어떤 성질 때문에 생기지? 직진. 직진하니까 결국 막히면서 그림자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첫 번째 물체에 그림자가 생긴다 그러면 이 입자는 직진성을 갖고 있는 입자라는 걸 첫 번째 결론. 두 번째 이제 물체 대신에 바람길이를 한번 달았어요. 무거운 거 말고 좀 가벼운 바람길이 하나 만들어서 음극선 지나가는 길에 놨거든. 근데 어떻게 되냐? 돌아가더라고. 이렇게. 돌아간다는 얘기가 뭐지? 충격이 가해졌다는 얘기고. 충격이 가해졌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니 얘들아? 질량이 있다는 얘기. 질량. 그래서 두 번째 실험을 통해서 야 질량이 있긴 있나봐. 그래서 질량을 가진 입자. 다음 세 번째 얘가 전하를 띄는지 안 띄는지 궁금했어.
그래서 음극선 지나가는 길에 이렇게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로 해서 했더니 만약에 전하는 뛰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냥 갔겠지. 근데 휘어지더라고. 무슨 쪽으로 휘어졌을 것 같아?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전자래니까 그럼 어느 그 플러스로 휘어지더라고. 그래서 플러스 그쪽으로 휘어지는 걸 통해서 안 건 결국 무슨 전하를 갖고 있다 얘는 음전하야 이렇게 알았어. 그래서 거기 있는 걸로 한번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자, 톰슨은 전자를 발견했어요. 무슨 실험을 통해서?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음극선 실험 총 3가지로 나올 수 있는데, 자, 첫 번째부터 체크해보자 얘들아. 자석을 가까이 했대요. 자석은 자기장이거든. 근데 자기장이 주위에는 전기장도 같이 있거든 얘들아. 근데 휘었다 아니었다? 어느 쪽으로 휘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쪽 나왔나? 아, 나왔네. 무슨 쪽으로 휘었다? 플러스 극쪽으로 휘는 걸 통해서 안 건 뭐다? 아, 이거 전하를 띈 입자란 얘기. 다 두 번째, 물체 그림자 거기 체크하자 얘들아. 물체를 놨더니 그림자가 생겼어. 이건 무슨 성질? 직진하는 직진성을 뜻하고, 세 번째, 바람개비를 놓았는데 바람개비가 회전해. 그건 뭐야? 질량을 갖고 있는 입자다. 자, 이때 밑에 그 실험 자체가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 이거 다 통틀으면 음극선을 만드는 어떤 입자가 있는데 그 입자를 성질 한번 정리해 보자고. 이거 다 집어넣으면 되겠네. 첫 번째, 질량이 있다 없다? 질량을 갖고 있고. 다음, 직진하는 어떤 입자, 그 입자의 전하는 어떤 전하로 볼 수 있니? 마이너스 전하. 결국 뭘 발견하고 이 모형이 나온 것 같아요. 여기서 보니까 음극선 실험은 뭘 발견하는 실험이라고? 전자의 발견이에요. 여기서는. 그래서 모형이 좀 바뀌었죠 학생들. 여기는 전하 표현 자체가 없지. 근데 마이너스 갖고 있는 무슨 입자가 있는 것 같아 하고 발견하고 요 마이너스를 여기다 표현했어.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좀 다르게 표현한 건 좀 골고루 표현했지. 네. 플러스도 막 골고루 있지 지금. 사실 이거 발견했고 이건 발견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가 있으면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 플러스도 뭔가 있겠지 하고 만든 모형이 이거예요. 실험을 통해서 나온 항상 모형은. 그래서 전자를 발견하고 나온 모형이 이거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 그림 밑에 보면 일단 그 플러스 극쪽으로 휜 다음에 있으시죠 얘들아. 그 무슨 전하다? 마이너스 전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금속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금속에서 이게 발견되는 걸 통해서 결국 전자라는 입자를 발견했어요. 67쪽으로 가볼게요. 그래서 나온 모형이 톰슨의 원자 모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모형이라고 그랬지 내가 이거? 푸딩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야.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골고루 있는 거.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봤어. 플러스 입자를 발견한 거니 못한 거니? 이 당시까지만 해도 못했어. 근데 전자 발견하고 플러스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 모형까지 이제 인정받았어. 자, 다음 모형 가요. 다음 모형도 갑자기 나타나는 건 아니야. 자, 세 번째 모형으로 넘어갈 때 무슨 일이 있었냐? 여기 러더퍼드가 제시했으면 러더퍼드가 뭔가 실험을 했거든. 러더퍼드가 이 실험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알파 입자 산란 실험. 알파 입자가 뭐니? 선생님 알파 입자 한번 써볼게. 알파 입자. 뭔지 알음? 뭐니 얘들아? 헬륨. 이거 헬륨의 양성자 몇 개? 중성자 몇 개? 자, 선생님이 한번 그려볼게요. 저걸 양성자 2개하고 중성자 2개짜리 원자핵을 이렇게 갖고 있고, 전자는 몇 개 그려야 돼? 헬륨이에요. 몇 개? 하나? 둘. 이게 헬륨이야 얘들아. 헬륨 원자. 근데 알파 입자는 이렇게 써요. 무슨 얘기지? 헬륨 원자에서 2 플러스가 무슨 뜻이니 얘들아? 이거 알지 않냐? 어떻게 된 거야? 전자 2개 날라갔어. 날라가고 나면 뭐만 남는데? 이거 가운데만 남지. 결국 가운데만 남았으면 이거 다 지워지고 이거 2개 날라가고 가운데만 남았으면 우리 뭐라고 불러야 되는데 이게 헬륨 원자 핵이야. 그래서 알파 입자의 정체는 헬륨 원자 핵이에요. 자, 여기서 어떤 실험을 하냐면요. 자, 다시. 자, 러더퍼드가 실험할 때는 이 모형을 근거로 했어, 사실은.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알파입자를 여기다 만약 쏜다면 중간중간에 대부분 조금씩 이렇게 맞으면서 휘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실험했거든. 실제 그랬을까? 실제 그랬으면 이 모양이 그냥 갔을 거야. 근데 모양이 바뀌었지 지금. 자, 결과가 좀 다르게 나타났어요. 금방에다가 이거라고 생각하고 쌌어 얘들아. 알파입자를. 알파입자 딱 쌌더니 일단 첫 번째 특징. 대부분 그냥 직진했어. 맞았단 얘기, 안 맞았단 얘기? 안 맞았지. 대부분이 어느 정도냐면 한 2만 개 정도 쓰면 하나 빼고 나머지는 다 직진이야. 휘어지는 건 몇 개 정도밖에 없다는 얘기. 한 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봐야 돼. 이 실험이 말하고 있는 건 뭔데? 원자의 대부분은 뭐란 얘기지 결국은? 비어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산란 실험에 두 가지 큰 결과가 있어요. 첫 번째, 뭐다? 대부분 직진했더라. 무슨 얘기예요? 대부분 직진했다는 얘기는 대부분 빈 공간이야 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대부분 빈 공간이고 극히 일부가 휘었어요. 근데 여기서 휘는 게 그냥 살짝 휘는 건 아니고 겁나 크게 휘었어. 뭔가 있긴 있는 거지. 그 입자의 특징은 살짝이지 않고 크게 막 튕겨낼 정도였어. 뭔가 있는데 누구 얘기하는 거 아니냐 자꾸? 누구 얘기하는 거 아니? 너희들이 알고 있는 몰라? 아까 선생님 처음에 그렸잖아. 누구 얘기하는 거 아니? 얘가 누구 발견하는 거 아니? 가운데 있는 원자핵을 발견한 거야. 이 원자핵의 특징이 여기서 나와. 첫 번째,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거 같아? 얼마 안 차지하는 거 같아? 얼마 안 차지해. 대신 크게 튕겨냈다 그랬지. 그러면 뭔가 지금 거기에 좀 그래도 묵직한 거야. 결과적으로는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뭔가가 있다. 그래서 원자핵이 발견된 거야. 그래서 극히 일부는 아주 크게 튕겼어요. 극히 일부가 크게 튕기거나 휘어졌어. 대부분 빈 공간이야. 그 다음에 이거는 뭐야? 질량이 밀집되어 있는 질량은 큰 거 같아. 어떤 입자가 있다. 그래서 그리고 알파 입자가요. 선생님 여기다 썼잖아요. 이게 무슨 전화니? 딱 보니까 이 플러스 전화지. 요걸 밀어내는 거 보니까 얘도 플러스 전화로 유추되는 무언가가 있었어. 결국 원자핵이 발견된 거예요. 여기. 그래서 세 번째 모형이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냐? 여기 보세요. 모형 좀 봐봐. 가운데 뭐가 있지? 이제 위치했지. 요거랑 다른 점은 뭔데? 플러스가 막 흩어져 있었지. 근데 아닌 것 같아. 뭔가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 보냈어. 거기에 전자가 돌고 있는 이 모형이 제시됐어요. 결국 세 번째 모형으로 가는 그쪽에서 원자핵에 대한 결론이 나왔어요. 여기 원자에 대한 결론 어떻게 원자에 대한 설명도 나오면은 원자의 대부분은 뭐라는 얘기? 빈 공간이야. 실제도 그래요. 원자의 대부분은 빈 공간이고 그 중심에 뭔가가 있는데 중심에 있는 입자는 원자의 대부분의 질량을 다 갖고 있는 아주 묵직한 입자가 있는데 이름이 뭐다? 원자핵이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어. 그래서 67쪽에 두 가지 실험이 중요해요. 톰슨 음극선하고 러더퍼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 별표 시작. 탕구 자료창. 자, 실험 과정 거기서 한번 볼게요. 얇은 금박 주위에 스크린 거기 이제 알파 입자를 쏠 건데 그 스크린에 알파 입자가 닿으면 뭐야 어떻게 진행했는지를 알 수 있거든. 자, 샀어요. 진로를 알아본다. 알파 입자를 저 방출시키기 위해서 방사성 물질을 이용해서 했어. 자, 예측 한번 보세요. 자, 예측 봤니 얘들아? 예측은 어떻게 나왔는데? 생각보다 대부분 힐 줄 알았어 그냥. 왜? 누가 그랬으니까. 톰슨이 어떻게 얘기했는데? 막 흩어졌다고 얘기했지. 그래서 대부분 힐 줄 알았어. 근데 많이는 아니고 그냥 살짝 휘어갈 줄 알았어 이렇게. 결과가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지. 그럼 결과 따로 별표치 얘들아. 자, 첫 번째 결과. 대부분 뭐 했다? 뭐 했니? 대부분 직진 밑줄 쳐. 이 문제에서 나왔어요. 이게 의미하는 것은 뭐다? 원자의 대부분은 뭐라는 얘기예요? 빈 공간. 다음, 알파 입자의 극히 일부라 그랬는데요. 그 정도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2만 개 중에 1개 정도의 극히 일부예요. 극히 일부 맞지? 그거만 크게 튕겨져 나온다. 여기서 근데 그냥 튕겨져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튕겨 나왔다고?
크게. 그래서 공간은 좁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입장인 것 같은데 질량은 거의 다 갖고 있는 것 같은, 질량은 생각보다 묵직하게 갖고 있는 그런 입자가 있구나 해서 결국 가운데에 핵을 가운데에 핵 같은 것들이 있구나. 그래서 원자핵이라고 이름 붙인 거야. 핵이라는 건 지금 대부분 중심이라는 의미를 갖거든 얘들아. 그래서 원자핵을 발견했어요. 발견하고 나서 가만히 있지 않았겠지. 새로운 모형을 제시했지. 이 모형 뭐 갑자기 자다 일어나서 제시하면 누가 믿어? 아니지. 이런 논문 같은 거 이렇게 발표를 한 거지. 그래가지고 야 이런 입자가 있는 것 같게 대부분 비공간위에서 나온 게 결국 밑에 있는 모형이에요. 모형의 이름은 없지만 보통 뭐라고 부르냐? 태양계 또는 행성 모형이라고 불러. 왜 그렇게 부르는지는 이해하니? 가운데 그 원자핵을 뭘로 표현한 것 같아? 태양으로 표현한 거예요. 자 오른쪽에 알파 입자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알파 입자가 뭐니? 그러면 단순히 얘기하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헬륨의 원자핵. 그래서 He에 이사 쓰고 나서 E 플러스 붙었어요. 거기 식 자체는 넘겨보자. 톰슨의 원자 모형이 만약에 옳았다면 어떤 결과 나오는 게 맞다고? 살짝 빗나갔어야 돼 라는 걸로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 결과 안 나왔다는 얘기야. 골고루 퍼져 있기 때문에 살짝 휘었어야지 맞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 자 어디까지 발견했어요? 정리 한번 해볼까요? 지금까지 한 거. 자 첫 번째 뭐가 발견됐어요? 전자. 다음은 원자핵. 이제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그 원자 구조 그린 이유가 있어. 이제 뭐 좀 발견돼야 될 거 아니 느낌이. 양성자, 중성자 남았어요. 선생님 여기 아직 안 지웠네요. 요거 수소를 방전시키면 음극선은 뭔데? 음극선의 방향은 저쪽으로 가요. 이쪽으로 가면 무슨 선? 양극선이야. 그래서 자 다음 양성자가 발견되는데요. 그때는 양극선 실험을 통해서 발견돼요. 수소가 분리되면 전자와 양성자로 이렇게 분리되는 거야. 이 말 이해하니? 일로 가는 건 전자고 일로 가는 건 뭐라고? 양성자. 이거 수소 원자핵이잖아요. 수소 원자핵이 곧 양성자야. 수소는 양성자 하나밖에 없어. 자 그래서 나머지는 그냥 이제 빠르게 보면 되는데요. 양극선을 발견한 사람은 골드슈타인이고 수소기체를 해서 결국 플러스극에서 마이너스극 미줄시자 얘들아. 전자의 이동 방향은 어디였지? 마이너스에서 얘는 그 반대야. 전자는 음극선으로 발견하고 양성자는 무슨 선으로? 양극선으로 발견해요. 그래서 뭔가 있는 입자가 있구나. 이동 방향을 봤더니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그럼 무슨 얘기야? 얘는 플러스 전화를 띄고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양극선이 발견됐어요. 다음. 그래서 밑에 이번에 양성자의 발견, 러더퍼드가 발견했어요. 골드슈타인이 양극선이라고 하고 나중에 러더퍼드가 결국 수소 원자핵이 곧 양성자구나 라고 생각해서 양성자를 발견하게 되었다. 자, 양성자를 선생님이 한번 표현해 볼게요. 요거 얘들아 이거 선생님 써볼게. 아까도 썼는데 여기도 써있네. H11 하면 뭐야? 수소 원자야. 맞니? 양성자 여기서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이거에서 뭐 빠지면 이거 떨어져 나가면 이거만 남지. 그래서 양성자는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이게 양성자를 뜻해. 양성자하고 같은 말. 수소 원자핵이에요. 다음 이제 뭐 남았니 얘들아? 하나 남지 않았니? 뭐? 중성자. 자, 중성자 발견 과정 설명 한번 해보자. 여기 그림 있네 그대로. 이게 자, 지금 이거 우리가 선생님이 그려놨으니까 알지. 그 당시에는 봐봐. 얘 전화를 측정했더니 플러스 1이 나와. 가운데 핵전화를. 얘 했으니까 플러스 2. 이 플러스라는 건 사람이 정한 건데 전화가 몇 대 몇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1대 2. 현재까지 뭐만 발견했어요? 양성자. 그러면 양성자가 하나면 여기 두 개란 얘기잖아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왔다는 건. 근데 문제는 질량을 봤더니 질량은 몇 대 몇이 나왔을 것 같아? 조금 더 크게. 자, 이게 보니까 지금 분명히 핵전화는 1대 2의 비율이 나왔거든? 근데 질량은 오히려 1대 얼마가 나는지 아니 얘들아?
4가 나왔어. 지금 여기 노를 보니까 알지. 뭐의 존재가 모를 때, 중성자의 존재 모를 때 양성자만 발견했을 때 그랬단 얘기야. 사람들이 의심을 한 거야 이제. 뭐가 더 있는 것 같은데? 그 입자의 특징. 질량은 양성자만큼 차지하는 입자인 것 같아. 근데 전하를 띄지 않는 누구 얘기하는 것 같아? 중성자야. 특징 자체가. 그래서 일단 중성자의 존재를 요 결과 가지고 예측하고 나중에 발견하게 돼요. 확인해보자. 자, 러더퍼드 예측, 러더퍼드 여러 가지를 한 것 같아요. 거기에서 그 설명을 보시면요, 헬륨 원자핵의 전하량은 양성자 하나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데 2배가 되는데요. 공감하니? 그거 맞지? 그러면 원래 질량도 2배가 됐어야 되지. 근데 질량은 몇 배가 됐다고요? 4배. 뭔가 있다. 질량은 양성자만큼인데 뭐 전하를 띄지 않는 뭔가가 있구나. 중성자의 존재를 예측하고 체드윅이라는 사람이 알파 입자를 이번에는 베릴륨 원자핵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뭔가 방출되는 그 전하를 띄지 않는 입자를 찾고 중성자라고 이름을 지었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인 거 한번 선생님이 정리해 볼게요. 뭐가 중요하냐? 뭐 뒤에 있는 내용보다는 앞에 있는 실험 2개 기억하셔야 돼요. 원자 모형을 변천시킨 아주 대표적인 실험 2개가 있어요. 첫 번째 무슨 실험? 연극선 실험이고, 다음은 알파 입자 산란 실험. 그 이후에 양성자, 중성자가 발견됐다. 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그 내용 가지고 69쪽에 있는 거 한번 해보자. 갑자기 죄송한데 혹시 여기에 진통제가 어디 아파? 저기 뭐야 선생님이 가진 거 없고 4층 한번 가볼래? 지금 갔다 오세요. 이거 아프면 갔다 와요 어떻게? 감사합니다. 4층에 원장님 계실 거거든? 원장님 알지? 갔다 와봐 우선. 없으면 얘기해.
다 했어, 동윤? 동윤 너 계약했니? 저희요? 한지 오래됐어요. 내가 맨날 물어봤니? 7월 달에 했어요. 7월달에 계약을 했다고? 방학할 때 계약을 했다고? 방학 언제 했는데? 7월 달에 했어요. 7월 며칠 날 했는데 방학은? 19일. 19일? 계약은? 7월 29일. 그랬구나. 아 그래서 저번에 언제 기억나는 것 같다. 뭐 주말 빼면 한 6일밖에 안 된다 그랬나? 아, 그게 너구나. 아 너구나. 지우지 말고 이거. 이 뒤도 하는 거예요? 응? 여기도 여 뒤에도 하는 거냐고? 할 거냐고? 해야지. 내용 어때? 지워. 저번보다 어떤 게 제일 어려우냐고? 화학 반응식? 거의 몰롱은 어땠어? 몰롱도. 몰롱도 어려웠어? 그랬구나. 근데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니라고. 응? 이거 뭐 시원시원하게 푸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응? 별로 위로가 안 돼? 이거 뭐 여기까지 있구나. 이거 뭐 잘 한 거 같은데 나는? 이거를 한 방에 100%다 푼다는 게 말이 안 돼 사실은. 응? 이거 선생님이 다 하고 나고 싶지 마음으로 했어. 이것도 다 하고 이것도 다 하고 싶거든? 뒤에는 진도가 못 나가. 그래서 최소한 이거 2번은 돌려야 돼. 응? 아니, 첫 번째는 겁나 모르겠지. 근데 한 2번째 하면 그때는 너가 이제 2번째 할 때는 너의 학년도 올라가 있고, 응? 여기 그리고 이게 있잖아. 지금 우리가 1단원 배우죠. 근데 2단원, 3단원, 4단원 이게 다 연관이 없진 않아요. 그래서 이걸 한 번 하고 나면 전체적인 그게 올라가 있다고. 응? 그 상태에서 봤을 때 좀 다르다고. 지금은 이 1단원만 단원만 딱 쪼개서 생각하면 여기가 뒤에 있는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거잖아, 맞지? 그때랑 좀 다르다. 잘 됐냐, 안 되냐, 얘는. 다 있니? 하고 있지. 여기서 시험 보는 애들 있니? 중간고사에 과학? 시험 봐? 여기는 시험 맨날 보니? 맨날 보는 거 같더라. 맞지? 나머지는 안 보는 거지? 저희 나야. 괜찮은 거야. 왜 안 하는 거야?
자, 우선 가영이 그냥 같이 맞추자. 여기 집어넣으면서 해. 선생님 설명하면서 넣어볼게. 자, 첫 번째 핵심 체크의 첫 번째 괄호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 거 뭐라고 하죠? 음극선이라고 하죠. 그 반대는 양극선이라고 했어요. 음극선 실험은 음극선이 휘어지는데 무슨 쪽으로 휘어졌어요? 플러스. 그래서 음극선은 뭔가 마이너스 전하를 가진. 그래서 세 번째 마이너스 가야 돼요. 여기 어딘지 알겠니? 가연이? 여기 너무 빨리 갔니? 요거. 그래서 플러스 극으로 휘어진다 2번은. 그 다음에 3번이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입자의 흐름으로 누구다? 전자다. 4번 전자야. 그럼 전자가 발견됐어요. 가는 거고. 알파 인간 산란 실험의 특징은 뭐였니 얘들아? 매우 좁은 공간에 입자가 있는데 걔 전하는 무슨 전하? 플러스. 원자의 질량을 대부분 차지하는 누구 이건 뭐지? 원자? 핵. 자, 그래서 이 띄엄띄엄 박혀있는 거는 다 지워버렸네. 두 번째 모형 이건 뭐였지? 누구의 모형이었어? 이거는 톰슨의 모형이고, 가운데 박히고 빙글빙글 도는 거는 8번은 누구의 모형? 러더퍼드고. 그 다음에 발견된 입자들 플러스 전하를 띠는 원자핵을 구성하는 플러스 전하를 띠는 양성자가 발견되고 전하를 띠지 않는 중성자가 발견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자, 1번 가볼게요. 여기서 1번은 음극선 지나가는 길에 플러스로 휘어지는 것 자체가 마이너스를 뜻하죠. 맞네. 자, 2번 물체를 놨더니 그림자가 생기는 걸 뭐 그렇게 생기는 건 맞아. 근데 그게 의미하는 건 뭐예요? 직진성이지. 질량 갖고 있는 거는 뭐야? 바람개비 도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은 X. 2번하고 3번이 내용이 앞뒤로 바뀐 거죠 여기서. 그렇게 보는 게 맞고, 그래서 2번, 3번은 X. 4번은 음극선은 전하를 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2번 가장 많이 도달하는 게 내가 뭐라 그랬어요? 안 부딪힌 게 제일 많거든 얘들아. 안 부딪히면 직진해야 되는 거고, 직진하는 게 제일 많다. 답은 뭐? A. 자, C 위치에서 발견되는 그건 뭐야? 크게 맞고 튕겼는데 누구 맞고 튕겼다 그랬어요? 원자핵. 또 원자핵 발견된 거야 얘들아. 각 모형을 제한한 과학자 이름 기억나? 나는 뭔데? 톰슨. 나는 러더폴. 자, 2번 가는 뭐 발견해서? 나는 원자핵. 이렇게 쓰시면 돼요. 나는 전자 발견해서 만든 거고, 나는 원자핵을 발견한 거야 라고 하는 거고. 자, 4번 1번에 수소 원자가 전자를 잃으면 수소의 원자핵이거든? 그게 곧 양성자라고 했어요. 양극선을 이루는 거. 그래서 첫 번째는 양성자고, 음극선을 이루는 거 딱 보니까 누구니 얘들아? 전자. 다음 제일 늦게 발견됐고 중성인 입자 이름은 중성자. 이렇게 났어요. 자, 러더퍼드. 헷갈리지 마. 러더퍼드가 양성자 발견한 거 아니야. 이 실험을 통해서 양성자 아니야 절대. 이 실험 뭐 발견했다고? 원자? 핵. 양성자가 원자핵이잖아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도 있는데, 양성자가 원자핵이니? 무슨 원자핵은 맞고, 수소 원자핵은 맞는데 다른 것들의 모든 것들의 원자핵은 절대 아니야. 자, 그래서 원자핵을 발견했어요. 다음 뭘 발견했다? 전자를 발견했고, 최대위는 중성자가 방출되는 것을 확인했어요. 중성자. 이렇게 넘어갔어요. 넘어가보자. 이거 사실 선생님이 아까 했지? 뭐란 거?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70쪽.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 다시 한번 우리 시뮬레이션 해보자. 원자는 뭘로 돼 있어? 가운데. 이름 뭐지? 원자핵. 바깥쪽은 전자. 그래서 전기적 중성이 되는 게 맞아. 그 원자핵은 또 뭐로 돼 있다고 선생님이 얘기하지 않았니? 양성자. 플러스 T는 양성자하고 뭐 중성자로 돼 있어. 확인했니? 그래, 갔다 와. 자, 양성자, 중성자로 돼 있어. 뭔 얘기하고 있었냐? 자, 원자는 그래서 플러스 전하를 띠는 원자핵이 중심에 있고 전자가 운동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원자핵이 차지하는 공간은 우리가 좀 전까지 어떻게 배웠어? 커자고 아주 좁은 공간에 있어요. 그거를 비유하는 게 있는데, 축구장 있잖아. 축구장 가봤니? 축구장 가봤니? 야구장 가봤니? 야구장 가봤잖아. 안 가봤어? 아무래도 안 가봤어? 왜 안 가봤지? 난 다 가봤는데. 가봤어? 축구장을 원자라고 생각해. 거기 공 하나 정도가 결국 뭐야? 원자핵이 차지하는 공간이야.
어때? 커 작어? 작지? 그래서 일단 원자가 커 작어? 원자가 얼마냐면 10의 마이너스 10승미터야. 무슨 얘기니? 1,0,0,0,0 10번분의 1m야. 작잖아 사실. 근데 원자핵은 0을 한 14번분의 1이야 결국은. 그래서 결론은 뭐다? 원자는 작은데 원자핵은 더 작다. 원자의 대부분은 뭐다? 빈 공간이다. 전자의 질량은 매우 가볍다. 우리가 맨날 전기 배울 때 항상 전기를 발생시키는 건 누구의 움직임이지? 전자예요. 왜 원자핵은 안 움직이고 전자가 움직이냐의 답은 원자핵은 상대적으로 무겁거든. 그래서 항상 먼저 이동하는 건 누구야? 가벼운 전자야. 전자. 자, 그래서 3번에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거기 원자의 질량이 10의 마이너스 10승 정도고 원자의 이름은 그보다 훨씬 작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의 성질 뭐 그리자. 한 번 더 여기 플러스 3 원자의 한 번 더 그릴게요. 사실 선생님이 그린 거 요거는 정확하게 그린 거 아니야. 원래 껍데기로 그리는 게 많거든. 근데 구조 보기 위해서 내가 그냥 이렇게 그린 거예요. 오해하지 마.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사실 다음 이제 더 업그레이드 되면 껍데기 생겨. 아까도 그렸어요. 요거 3개, 요거 3개 그랬는데 일단 전하량 한번 볼게요. 전하량 얘 플러스 얼마? 3. 얘 하나가 얼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제가 플러스 3이라고 하는데 저 플러스 3은 결국 이거 플러스 1이 몇 개가 모인 거예요? 3개야. 너희 전화량의 단위 아는 사람 있니 혹시? 전화량의 단위 중에 쿨롱이라는 게 있거든? 들어본 거 같아? 못 들어봤어? 근데 여기서 봐봐. 전화량이 쿨롱이라고 하거든? 근데 내가 이거 얼마 썼는데 마이너스 1이라고 썼지. 마이너스 1 쿨롱인가? 아니야. 얘는 그 플러스 1 쿨롱인가? 아니야. 이거 그냥 비율일 뿐이에요. 무슨 얘기냐? 얘가 하나가 뛰는 전하고 얘 하나가 뛰는 전하가 어떻다는 얘기? 일단 크기는 같아 거의. 근데 뭐가 다른 거 같아? 종류가 달라. 하나는 플러스 전하고 하나는 뭐야? 마이너스 전하야. 그 뜻이야. 근데 실제 값으로 쓰면 어떻게 되냐면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정도 나온대. 쿨롱으로. 이게 무슨 뜻인지 아니? 0.0000000000000000000000000 몇 번이냐? 기억 까먹었어. 자, 16 쿨롱 이 정도 나온다고. 어때? 여기 불편하겠지. 그래서 얼마라고 한 거야? 야, 너 마이너스 1하고 너 뭐야? 플러스 1 이렇게 정의 준 거야. 이걸 상대적인 전화, 비전화라고 해. 비전화로 표현했어요. 일단 얘는 원자고 원자는 정기적 중성이니까 0이야. 맞아. 중성자도 0이고 얘는 플러스 1, 마이너스 1 얘는 그거 모여서 만들어지는 얼마야? 플러스 3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 다음 질량값을 한번 볼게요. 질량값. 자, 선생님 질량 표현해볼게. 여기서 얘 질량을 1이라고 하면 얘 질량도 1이야. 얘는 질량 크다 그랬니? 그랬니 선생님이? 작다 그랬었지. 얼마냐? 얘는 1830분의 1로 표현될 수 있어. 어때? 이 숫자는 꼭 외운다기보다는 어때? 겁나 작지? 응. 얘를 1로 하면 얘가 1830이 된다는 그런 꼴이야. 그래서 얘들이 보통 한 1830배 정도 무겁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얘하고 질량은 완전히 똑같진 않거든? 조금 차이인데 거의 비슷해요. 자, 그래서 그거를 우리 확인해 볼게요. 자, 전하량부터 볼게요. 양성자와 전자는 전하량의 크기는 같고 부호는 반대다에 공감하니 얘들아? 원자는 중성이라고 우리 중학교 책에도 많이 나오지? 왜 중성이야? 그럼 어떻게 답을 해야 돼요? 원자의 전하량과 전자의 총 전하량이 같아서 이렇게 얘기하지. 다음 질량 한번 볼게요. 양성자와 중성자의 질량은 어떻다? 비슷해요. 비슷해. 좀 차이 나는데? 그냥 같다고 봤는데 거의 같다 이렇게 가. 근데 누구는? 전자의 질량은 매우 작다. 그래서 우리가 원자의 질량을 얘기할 때 있잖아요. 전자의 질량은 거의 무시해요. 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봐봐. 자, 저림이야.
NA가 저렇게 있고 NA가 이렇게 있어. 얘들아 냉정하게 한번 해보자. 누가 더 무거운 거 아니? 냉정하게. 위에 질량 누가 더 클 거 같아? 위에 얘하고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뭐야? 얘는 전자가 하나 더 없지. 네 누가 더 무거워? 위에 이게 더 무겁지. 이렇게 해도 될까 안 될까? 나트륨 원자하고 나트륨 이온하고 질량이 같다고 해도 될까 안 될까? 답은 거의 비슷 엄밀히만 하면 아니지. 근데 그냥 같다고 해도 돼요. 결국 뭐의 질량은 무시한다는 얘기야. 전자 하나 정도, 전자의 질량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다. 결국 원자의 질량을 결정하는 건 전자가 아니라 뭐란 얘기야? 양성자, 중성자야. 그래서 원자 핵이란 얘기야. 그래서 원자핵 설명 다시 한번 더 하면 되겠는데, 원자핵은 어떤 놈이다? 그러면 뭐야? 공간은 매우 좁은 공간 차지하지만 질량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입자야. 자, 그래서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렇게 나왔고요. 다음, 선생님이 항상 저기 쓴 거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나 어떻게 써야지 여기 이거 해석해 볼까 얘들아? 이게 몇 번인 것 같음? 양성자가 몇 개인 것 같음? 중성자는? 이건 질량수라고 하는데요. 결국 뭐하고 같았어요? 양성자하고 중성자. 이렇게 쓴다는 얘기. 그래서 표현을 어떻게 해야 돼요? 표현은 원소 기호 쓰시고 저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라고 하세요. CL을 이렇게 나왔어요. CL 여기 CL 17, 35 나왔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겠니? 양성자가 몇 개? 양성자가 17개, 무조건 17번이에요. 여기 무조건 번호예요. 그 다음에 중성자는 18개 이렇게 표현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원자 번호는 결국 뭘 따라간다? 거기 동그라미 시작. 양성자 수와 같아요. 그리고 결국 원자의 전자 수도 원자 번호와 같은 수가 되고, 질량수 한번 볼까요? 질량수는 결국 뭐의 질량은 무시해버리고 뭐와 뭐의 합으로 결정된다는 거. 양성자와 중성자 수의 합으로 결정된다는 거야. 자, 그렇게 표현됐어. 자, 71쪽 넘어가 보자. 원자의 표시를 뭐 이렇게 한다. 잘 표시하면 되고, 3번 가볼게요. 동위원소에 대해서 알아보자. 너희들 지식이 있는지 모르겠어. 근데 선생님이 한번 써볼게. 얘들아, 수소는 11이라고 선생님이 쓴 거 기억나니? 근데 수소는 왜 중성자 없는지 아는 사람? 헬륨부터 있거든? 수소가 1번이거든? 1번 수소만 없고 헬륨부터는 없을 수가 없어. 무조건 있어. 왜 1번만 없을 수도 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같은 위치 같은. 자, 이건 중성자의 역할을 생각해봐야 되거든? 중성자가 왜 필요한가 잘 생각해봐야 돼. 한 개라서 다른 걸 연결할 수 네. 자, 봐봐. 저 맞는 얘기 같은데 양성자가 하나가 있어. 혼자서 뭐 반발하니 안 하니 얘들아? 반발할 거 없잖아. 양성자가 몇 개가 되면서부터는 반발하기 시작할까? 그럼 붙어있지 않고 뭐 하려고 그럴 것 같아? 자꾸 밀어내려고 그래. 두 개부터는 반발력이 생긴다고. 그럼 핵이 유지가 돼? 안 돼? 핵이 자꾸 깨지려고 그러겠지. 그때 얘들 야 너희 진정해 해서 핵의 결합력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누구다? 중성자야. 근데 왜 수소가 없는지는 알겠지 이제는. 수소는 지금 원자핵이 양성자 하나밖에 없거든요. 혼자 반발은 안 하지. 2개 이상부터 반발이 생기거든. 그러니까 2번은 보통 둘둘 들었어. 3번은 뭐야? 일단 양성자가 3개지. 반발이 경우의 수가 많아지는 거 아니니? 점점 중성자 수도 많이 필요하게 돼요. 결과적으로는 이게 무조건은 아닌데 거의 올라가야 되는 식으로. 그래서 보통 선생님이 HCNO 외우라고 하지 않았었니? 기억하니 얘들아? H 원자량 얼마? C는 10 얼마? 12. 왜 10인데? C가 몇 번인데? 곱하기 2 하는 거예요. 왜 곱하기 2 하는지 알겠지 이제. 양성자 6개면 중성자 보통 6개야. 7개면 7개야. 14가 되는 거고, 8개면 8개라서 16이 돼요. 왜 그렇게 되냐? 그럼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요. 양성자가 많아지면 반발력도 많아지니까 중성자도 많이 필요한 거지, 결과적으로는.
자, 그래서 뭐 일단 그렇게 가는데 뭔 얘기하려 했냐? 수소. 그래서 수소를 한번 선생님이 종류. 자, 우리 세상에 있다고 얘기하는 수소가 총 3가지 종류의 수소가 있어요. 첫 번째 이런 수소가 있어요. 가장 노멀 수소요. 노멀 수소. 가장 대표적인 수소 이렇게 된 거. 이런 수소도 있대 얘들아. 세상에 이런 수소도 있대. 얘를 뭐라고 부를까? 수소. 얘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 얘는 중수소 이렇게 얘기해. 얘 선생님 한번 그려볼까? 얘는 이렇게 생겼어요. 양성자 하나에다가 전자 하나 이렇게 생긴 거 맞니 얘들아? 얘는 어떻게 생긴 거 같아? 가운데가 양성자 하나에 뭐가 하나 있는 거 같아? 중성자 하나 있고 이렇게 생긴 수소고, 얘는 어떻게 생긴 건지 느낌 오니? 가운데 양성자가 하나에다가 중성자 몇 개? 요런 원자에게 이렇게 수소가 있어요. 얘 이름 얘기 안 했네. 중수소면 얘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삼중수소. 이렇게 얘기해. 쟤네들을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이거 우리는 무슨 관계다? 동위원소라래. 쟤들이 다 동위원소야. 수소의 동위원소는 지금 몇 가지 그랬지 내가? 3가지야. 정의 한번 내려보자. 쟤들이 동위원소야? 뭐는 같은데 뭐가 다른데 동위원소인 것 같아. 자 봐봐. 뭐가 같아? 이게 같지? 무슨 수인데 이거? 자, 무조건 양성자수는 다 하나야 지금. 양성자수는 같은데 뭐가 달라? 질량수가 다르지? 같은 말. 뭐가 달라? 중성자수가 다르지? 그래서 양성자수는 같은데 질량수가 다른 애들을 무슨 원소라고 묶었다고 이렇게 서로 동위원소 관계야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에 이거밖에 없는 줄 알았지 얘들아? 너희 수소의 성질 아니? 핵. 수소의 성질, 수소에다 불 갖다 대면 어떻게 되냐면 펑 터져요. 펑. 여기 수소 가연성이라는 거 있거든. 근데 사실 H에서 터지는 건 아니고 뭐가 되면서 터진다는 얘기? H2에서 나타나는 성질이거든. 자, 그러면 여기서 H2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경우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이런 H2가 있겠지. 그래서 한번 해볼게. 요렇게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H2 있는 거 맞니 얘들아? 또 뭐도 있는데? 2자리가 붙어서 만들어진 H2도 있을 거고 3자리가 붙어서 만들어진 것도 있다. 또 뭐가 있는데 또 경우에서 없어 있어. 이거하고 이거 붙을 수도 있지. 그럼 뭐 H1, H 또 뭐 있냐? 또 뭐 있는데? 1하고 그 다음 뭐 3이 붙을 수도 있고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뭐지? 2성. 네. 자, 요것도 H2 이런 식으로 6가지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어. 무슨 성질이 있다 했는데 불 갖다 대면 펑펑 터져. 수소의 성질을 그래서 뭐라 그래? 수소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불 갖다 댔을 때 터지는지 확인하면 되고 그걸 수소의 가연성이라 그래. 여기서 가연성이 나타나는 거 찾아봐라. 그래서 답은 뭘까? 33? 그것만 나타나는 거 맞아? 여기서 불 꼭 갖다 댔을 때 펑펑 터지는 건 누구야? 답은? 전부 다야. 이게 무슨 얘기냐? 화학적 성질이 같다는 얘기예요. 다 같은 수소의 성질이 나타난다는 얘기야. 근데 누가 제일 무거워? 여기서 누가 제일 무거울 거 아니? 같은 수소면 이게 제일 무거운 거야 결국은. 얘 질량이 2면 얘는 질량이 4고 얘는 얼마야? 6이거든. 얘는 3이고 얘는 4고 얘는 5거든. 자, 뭐는 같고 뭐는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뭐는 같다? 화학적 성질은 같아요. 근데 질량적으로 다르지. 이런 것들은 질량, 밀도 이런 개념 물리적 성질이라네요. 결국 동위원소 거기 한번 볼게요. 동위원소 뭐는 같지만 뭐가 다른 원소다 이렇게 나왔어요. 뭐는 같지만 얘들아 중성자가 달라요 얘기해도 되지만 같은 말은 뭐 질량수가 다른 이렇게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자, 그래서 뭐 거기 있고 자연계는 그런 비율이 있어. 수소 한번 보이니 얘들아? 동위원소 봤니? 무슨 수소가 제일 많아 딱 보니까 1, 수소가 제일 많지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수소 그러면 그걸 얘기하게 되는 거야 결과적으로는. 탄소 봐봐. 무슨 탄소가 제일 많은? 6에 12짜리가 제일 많지.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탄소 그러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엄밀히 따지면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산소는 뭐가 제일 많은? 6, 8, 16이 제일 많지. 그다음에 염소는 조금 그래도 뭐 좀 비율이 좀 비슷한 것 같지 나는. 자, 이렇게 동위원소가 있어요. 그러면 원자량 구해 해보자.
염소의 원재량 물어봤어. 염소의 원재량 얼마인지 아는 사람. 염소의 원재량 얼마일까 얘들아? 17, 17 얼마? 35. 30 5. 그럼 원재량 35야 아니야? 아닐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저 대표 염소는 맞아요. 근데 거기 보면 알겠지만요. 저런 염소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37짜리 염소도 있거든. 얘가 세상에 한 75% 정도 존재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74 얼마인데 보통 문제에서 얘가 75%라고 그냥 던져줘. 얘들아. 얘가 25%야. 그러면 염소가 두 가지가 있는데 염소의 원재량은 35라 그래야 돼? 37이라 그래야 돼? 아니면은 지금 계산 좀 해봐야 될까? 계산해봐야겠지. 평균 내야 돼. 이 평균 내면 얼마가 될 것 같아요? 자, 평균 내는 방법. 35짜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비율은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얼마가 된다? 여기 선생님이 쓴 거에 대해서 공감하니? 이거하고 뭐하고 더 해야 돼? 밑에 공식 한번 얘기하면 어떻게 돼야 되니 얘들아? 37 곱하기 100분의 얼마 해주면 된다고? 이렇게 해줘. 이거 얼마인지 아는 사람 벌써 계산했니? 4분의 100원하고 4분의 37이니까 얼마인데 그래서? 자, 여기 35점 얼마가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선생님 어떻게 계산했는데 선생님 뭐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알고 있으면 다른 방법도 있어. 저거 봐봐. 여기서 한번 해볼게. 여기서. 좀 빠르게 하는 방법 없어요? 자, 빠르게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자, 일단 35 맞니 얘들아? 37 만약에 35가 50%고 37이 50%였으면 평균은 얼마 나왔을 거야? 36 나왔겠지? 내 말 이해하니? 네. 반반, 세상에 반반 존재했으면 평균은 얼마야? 36이지? 그래서 여기가 36이라고 하면 결국 야 50대 50이었으면 36이었을 거야. 맞지? 누가 더 많다 그랬니 내가? 저게 많다고 이게 많다고? 35대가 더 많다 그랬었지? 그럼 평균은 어느 쪽에서 나타나게 돼 결과적으로는? 아래 이 아래쪽에 있다는 건 알겠지? 여기까지 공감하니? 근데 얘들의 비율 한번 볼게. 75%대 25%를 떼면 3대 1이지? 네.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 사이를 3대 1로 나누면 어디에선가 존재 나올 거거든? 근데 3대 1로 하려니까 결국은 뭐야? 저기 누가 3이야? 얘가 3이고 얘가 1이니까 이쪽을 3 주고 이쪽을 1 주는 게 아니라 거꾸로 가야 돼요 이번에는. 그래서 평균은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 3과 여기 1 그 구간에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35점? 이 말 이해하니? 요거 예를 하나만 들어보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붕소가 있는데 이거 붕소 나왔냐 안 나왔냐? 붕소 안 나왔나? 그냥 해볼게요 선생님이. 자, 붕소가 몇 번인데 얘들아? 5번. 붕소 50짜리가 있고 붕소 5 뭐가 있냐면요 11짜리가 있거든. 요걸로 한번 해보자고. 요런 개념으로. 개념으로. 그런데요 있잖아요 뭐냐면 얘가 80% 있대요 세상에. 얘가 20% 있대. 평균 얼마예요? 물어봤어. 얼마? 이거 어떤 식으로? 첫 번째 모르겠으면 저렇게 계산하세요. 저기 밑에처럼. 모르겠으면 저렇게 계산이 된다 얘들아. 어떻게 하면 돼? 10 곱하기 100분의 20 더하기 11 곱하기 100분의 80 해도 돼? 이렇게 해도 되는데 만약에 이 개념으로 간다 그러면 이 개념으로 간다면 선생님 한번 여기 해볼게. 너희들 이게 대답 봐봐. 여기가 11이야. 여기는 얼마니? 10이야. 근데 요거 지금 비율로 보면 몇 대 몇이니 결과적으로는 1대 4인 거 이해함? 그러면 1대 누가 10이지? 1대 4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1대 4에서 만나는 거야. 역으로. 그러면은 어디에서 만나냐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4가 되는 그 시점이 평균이에요 결과적으로. 그게 얼마라는 얘기예요? 10.8. 일단 확실한 건 반반이면 10.5였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응? 아무도 얘기 안 했니? 자, 10.5가 딱 나왔을 텐데 결국은 어디에 가깝게 나와야 된다 항상. 비율이 높은 데 가깝게 나와야 돼요. 평균은. 자, 그래서 71쪽에 일정한 비율로 섞여 있다.
자, 겁나 중요한 거 선생님이 아까 저 H2는 6가지가 가능하다지만 모두 성질이 같다 그랬어요. 2번 별표 치냐 얘들아. 동위원소의 특징 뭐가 같다고? 화학적 성질이 같다. 뭐는 좀 다르다 그랬는데요. 뭐가 다르다 그랬지 얘들아? 물리적 성질 다른데, 자 이걸 이유로 얘기하면 화학적 성질이 같은 이유는 양성자 수가 같아서 그래. 이것도 전자 수가 같아서 그래. 그래서 똑같은 반응을 해요. 그 반면 물리적 성질이 다른 이유는 결국 뭐 중성자 수가 달라서 그래. 무겁고 가벼움의 차이는 있어요. 평균 원자량 구하는 거 이해하겠니 이제? 탐구 자료창에 있는 것만 한번 마무리해 볼게요. A, B, C, D를 표현해보자. 요거만 표현해볼게요. 탐구 자료창에 있는 A 누군가 아니? 지금 얘기 좀 해봐. 8 양성자 8은 누구야? 누군데? 산소 맞아? 중성자수는 8개에다가 전자수는 몇 개라고 되어 있는데 8개라고 되어 있지. 야 그러면은 자 A부터 선생님 표현해볼게요. A는 산소야. 몇 번? 8번. 여기 8 쓰는 거 이해함? 위에 얼마 써야 돼? 16. 원자야 이온이야? 원자인지 이온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뭐예요? 양성자 수하고 전자 수하고 같은 뭐다? 원자야. 자 끝났어. A 옆에다 저렇게 쓰자 얘들아. 다음 B. B는 어떻게 써야 되지 그러면? 자 B 누구야? 누구냐? B 누구냐 얘들아? 산소. 100% 산소야? 아니면 아닐 수도 있어. 산소. 100% 산소예요. 8번은 산소밖에 없어 세상에. 근데 9라고 돼 있나? 중성자 수가? 8이라고 돼 있냐? 9라고 돼 있냐? 맞아요. 네. 그럼 위에 얼마 써야 돼? 17. 네. 그래서 B는 이렇게 17. 근데 거기 전자수 보니까 8이라고 돼 있는 거 보니까 원자라는 얘기예요. 됐니? 네. C는 한번 보여요. C는 누구야? 산소네? 8810이야. 어떻게 써야 돼요? C는? 86. 여기 8이고 여기 16인데 그럼 이거랑 똑같아? 아니야. 근데 전자가 몇 개니 얘들아? 10개라는 거. 원래 8개인데 10개 쓰니까 2개 뭐 했단 얘기? 얻었다. 음이온이라는 얘기하는 거. 산소 이온이야? 산화 이온이야? 마지막 거 할 수 있겠니? 네. 10번 누군데? 네온. 네온. 아래 얼마 쓰고 위에 얼마 써야 되겠니 얘들아? 신이시. 아래는 네온이고 네온은 10이고 위에 질량수는 20이고 이온은 아닌 것 같아요. 왜 이온은 아니라고 얘기했을까? 전자수하고 똑같아요. 양성자수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까지 잠깐 전달할게요. 뭐 한 건 뭐 다 다르겠지만 일단 72쪽부터 먼저 72쪽은 대부분 어느 정도 한 것 같아서 그거부터 먼저 할게요. 위에 거는 빠르게 하자. 양성자,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고요. 전자가 운동하고 있다. 이렇게 썼지 얘들아. 전자는 얼마라고 그랬는데 마이너스 1, 중성자는 0. 자, 그 다음에 양성자와 중성자의 질량은 비슷하고 전자의 질량은 작다 이렇게 가는 게 맞고 원자 번호는 곧 양성자 수고 또 원자일 때 전자 수하고 같아요. 그 다음에 질량수는 양성자 수하고 뭐하고 합치라 그랬지? 중성자 수 이렇게 가시고요. 그 밑에 B 위에 A 썼어요. 그래서 양성자 수는 B, 전자 수도 B, 중성자 수는 A-B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지? 네. 그 다음에 요 아까 선생님이 H11 쓰고 12 쓰고 수소, 중수소, 삼중수 우리는 무슨 관계다? 동위원소 이렇게 갔어요. 자 1번에 답 OOXX 뭐가 잘못됐음? 3번은 대부분. 질량의 대부분이고 부피는 아주 매우 작은 부피라 그랬어요. 대부분 빈 공간이라 그랬어. 야, 그 다음에 전자는 마이너스 전환을 띄는데 바람김이 돌아가는 거 보니까 질량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어요. 미약 하나만 있어. 없진 않아. 다음 다에 들어갈 값을 써라 그랬어요. 중성자수는 전하가 빵 가는 빵 질량은 누구만큼 한다는데 양성자만큼 하니까 얼마 써야 돼 얘들아? 1. 전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되니 여기까지는? 원자 X 구조는 3번 모형으로 나타내라 그랬어. 근데 전자가 몇 개야 우선? 2개지. 그거 써보자. 뭘 써보라는 얘기? 선생님 기호로 한번 표현해볼게. 누구야 누구? 누구냐? 어떤 원소야? 어떤 원소야? 100%?
어떤 원소인지 모르겠어? 누구야? 지금 원자라고 나오지 않았니 거기? 원자 X라고 그랬어. 분명히 원자라고 했어. 그러면 전자가 두 개니까 결국 뭐야? 헬륨이라는 얘기고. 그러면 거기 빨간색하고 회색이 있는 것 같은데요. 둘 중에 누가 양성자라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는 빨간색이 양성자야. 왜? 원자일 때는요 양성자 수하고 전자 수하고 무조건 똑같아야 되거든?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건 이거야. 헬륨은 헬륨인데 이런 헬륨도 있어요. 헬륨 3라 그래. 질량수 3짜리 헬륨 뭐 이렇게 얘기해요. 헬륨의 동위 원소지. 저렇게 해놓고 풀어보자. 결국 그 회색은 중성자다 이렇게 쓰는 게 맞겠지? 질량수는 얼마예요? 그래서 얼마야? 너는 써놨잖아 여기다가 얼마? 3. 원자 번호는 저 밑에 2라고 썼지. 저 기호 써놔 얘들아. 그 리을을 보시면요 그 빨간색 양성자와 전자의 전하량의 절대값은 같아.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은 절대값이 같은 거야 같은 거야? 같은 거 맞지? 자 4번 가볼게요. 자 그렇게 써놨어. 11, 23 자 11 23에 이렇게 플러스 썼어요 학생들. 양성자부터 양성이 몇 개? 11개. 중성자는? 전자는 만약에 이게 없었으면 몇 개? 11개. 근데 이게 있으니까 이렇게 가는 거야. 하나 잃었어. 그래서 순서대로 하면 11, 12, 10 A, B, C, D를 이거 우리 연습 단계니까 얘들아 A, B, C, D를 표현해보자. A부터 빠르게. A 7번이야 A 너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A는 누구야? 7. 중성자수 7이니까 여기 14 이렇게 쓴 거 공감해요? 네. 전자수도 7이니까 원자다 이렇게 갔어. 네. 다음 B는 797 797 질수야 아니야? 맞아요. 얘네 둘은 무슨 관계인 것 같은? 그러면 동위원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888 11 12 10 이렇게 나왔는데 888 8번 산소인 것 같고 이거야. 세 번째 네 번째 뭐라 했냐? 11 12 10이었니? 11번 나트륨에 10이니까 23이고 근데 10이라는 자체가 결국 뭐예요? 11개가 아니라 10개라는 얘기니까 뭐 하나 이렇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D는 저거야. 이게 하니 얘들아? 네, 답해보자 이제. 동위원소 골라요. A하고 B예요. 첫 번째다. 질량수 같은 거 저 위에 숫자가 같은 거 찾으면 되죠 지금? 네. B하고 C예요. 그러면 되는 거고. 이온 하나밖에 없죠 지금. 누군데? D. 무슨 이온? 플러스잖아. 이때는 양이온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다음 6번 있잖아요. 6번 선생님 빠르게 해볼까? 뭐하고 뭐가 있다는데 10하고 12가 있는데 1대 3이래. 맞나? X인데 X 10하고 X 12가 있대. 근데 얘들아 이게 1 존재하면 이게 3 존재한대. 세상에 100%라고 하면 만약 퍼센트로 바꿀까? 그럼 이거 몇 퍼센트 존재한다는 얘기니 얘들아? 세상에 25% 있는 놈이고 이건 몇 프로 있는 거야? 75%. 선생님 이렇게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니 얘들아? 여기 전체가 100이잖아. 100 여기가 만약 100으로 하기 싫으면 그냥 해도 돼. 전체가 얼마야? 전체가 얼마니? 4. 4에서 얼마 차지? 1. 얘가 4분의 1이고 얘가 4분의 3이란 얘기야. 어차피 100분의 25에도 4분의 1 나올 거고 100분의 75에도 뭐가 나와? 3분의 3 나올 거거든? 자, 푸는 방법 공식으로 들어갈게. 10짜리가 전체 100에서 100분의 25에도 되지만 그냥 이걸로 바로 가도 된다고. 전체를 4로 봤을 때 얘가 얼마 차지? 1을 차지하지. 네. 여기다 얼마 곱하자? 이렇게 곱하면 돼요. 뒤에 어떻게 처리할 건데? 12 곱하기 4분의 3을 계산하면 돼. 12짜리가 전체 4분의 3 차지한다는 그런 의미야. 여기서 얼마 나왔을 것 같은? 얼마니 얘들아? 얼마냐? 11.5 나오겠죠? 네. 11.5 이해하니 얘들아? 네. 자, 그래서 뭐 그렇게 풀면 돼요. 다음 템플레이트 분석을 해봐. 조금 하고 나서 맞춰볼게요.
다 했으면 뒷장까지 해요 지금. 73쪽. 여기 답 맞춰도 되겠네요. 1번은 가는 전자 나는 원자에 문제 없지 이거는. 두 번째는 톰슨과 러더퍼드고 세 번째는 OOXXO 어때? 맞아? OOXXO 오늘 이제 X만 선생님이 한번 찾아볼게요. 볼게요. 가에서 발견된 가가 어디야? 응급선 실험이네. 전자 얘기하는 거네. 대부분 차지한다고? 아니 겁나 작아? 이게 맞지? 다음 나에서 발견된 입자는 원자 핵인데 플러스 전화를 띄어 틀렸지 얘들아? 확인했고 다음 자료 2번으로 갈게요. 2번 뭐 하는 것이 좋아요 요것들 요거 2번 제대로 한 것 같아? 진짜? 맞아? 자 원자 또는 이온이라 했어요. W인데 양성자수야. 그러면 일단 표현하는 게 제일 좋아. 첫 번째 거 표현해보자. W 7, 14, 7 어떻게 할래? 질소. 네. 자, 첫 번째 거는 이렇게 표현해놔. 빨리. 7, 14 안 했으면 했으면 모르겠지만. 자, 두 번째 거. W는 정확히 표현할 수 있고. X 75야. 75. 그러면 어차피 두 번째 거는 75면 질소인데 이온이에요, 원자예요? 봐봐. 이온이야, 원자야, 얘들아. 두 번째 거기. 원자라는 얘기는 결국 전자는 몇 개라는 얘기. 이 숫자랑 같은 거야. 그래서 7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는 Y 플러스 누군지 눈치 좀 챘지? 요거 오늘 몇 번 나왔지? 나트륨이지? 나트륨의 23의 플러스로 바꿔버려. 됐니? 네. 그 다음에 Z2-16의 10 여기 누군지 찾아야 되는데요. 지금 2-거든? 2- 어떻게 된 거야? 전자 두 개를 뭐 한 거니 얘들아? 얻었어. 그럼 얻기 전에 몇 개였겠니? 라는 걸 찾아봐야지. 몇 개였어? 그래서 여기 요거 산소 2- 건 알겠니? 네. 이렇게 해놓고 푸는 거야 이제. 해보자. A 플러스 B는 15. 동위원소는 누가 동위원소예요?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동위원소래요. W와 X 이렇게 하면 돼. 원자로는 가장 큰 거 누구예요? Y다. Y라는 것은 자 봐봐 얘들아. 이게 Y 플러스니까 Y라는 건 나트륨이야. 나트륨. 플러스 빼고 보는 거야. 네. 어디까지 했냐? 그래서 그거고 X와 Z의 중성자수 같다 확인하시고 WX는 번호 같다 맞고 WX 번호가 같아 그랬는데 번호가 동위원소면은 뭐야? 화학적 성질 같은 거 맞니? 네. 맞다. 5가 겁나 많네. 몇 번까지 5개? 6번까지. 원자력이 가장 큰 것은 누구다? Y. 전자수는 Y하고 Z 중에서 Y는 몇 개 있어요? 전자 10개고 Z는 10개면 Y가 Z보다 크다 했는데 이거 맞아? 틀려? 맞아. 왜 맞아? 전자가 10개인 건 Z2-고 여기서는 그냥 Z에 대해서 물어본 거거든? 그냥 Z는 전자가 몇 개지 얘들아? 8개. 그럼 맞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지금 이거는 Z2- 얘기하고 있어. 그 다음에 어디까지 나갔냐? 맞지? 7번 중성자 수가 가장 큰 것은 Y이다. 확인 Y이다. Z이다 아니라 뭐야? Y이다. 이렇게 가는 게 맞지? W를 표시 방법으로 나눴어요. 저기 근데 해놨어요. 지금 저기다가 했더니 7, 14로 가는 게 맞지? 잘못됐어요. 그래서 X WZ와 XZ 근데 W하고 X는 뭐라 했는데? 동위원소라 했고 동위원소는 화학적 성질이 같다 이렇게 가니까 결국 뭐가 붙어있든 결국 성질이 똑같이 나타나요.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고 2조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거기 요거 78조 적자. 78. 네. 자, 요거는 할 수 있어요. 몇 개 빼면 할 수 있어. 뭐 못한 것도 있겠지. 뭐 다 어떻게 하겠어. 해볼 거지? 대답을 안 해. 자, 잘 쉬고. 이거 하면 그거 할 수 있어. 이따가 하든지, 이거 이따가 하면 되지. 이게 더 쉬워. 이게 더 쉬워. 피드백이 좀. 어디?
어디서 하냐고? 이게 피드백이다. 그 다음 소리 달라고?